네, 시장의 흐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번 주 최대 관심 이슈였던 이벤트들, 그래도 나름 잘 마무리가 돼서 시장이 의미 있는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먼저 짚어보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68,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CPI 발표 직후에 한번 급등을 해주면서 이대로 흐름을 FOMC 이슈까지 잘 맞물려서 따라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만 달러 부근에서 저항 때려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6만 8천 달러 위에서는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68,700달러,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65,900달러. 일단 지금 수준에서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에 대한 지지가 온전하게 잘 확인이 된다라면, 그렇게 72,000달러까지 돌파를 해준다라면 8만 달러 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라면 특히 50일 단순이동 평균 라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6만 달러까지, 다시 말해서 이 박스권 하단 리테스트 가능성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환경에 있어서 우려보다는 기대 포인트가 더 주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55%대 중반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키블 크립토 이런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8만 5천 달러를 거쳐서 1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어제 모든 게 약세장을 떨쳐내도록 프로그래밍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제 모든 것은 이 CPI와 FOMC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일단 CPI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소폭이나마 완화된 모습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전년 대비 3.3%, 이 4월이 3.4%였거든요. 이 시장 예상치와 동일한 3.4, 그런데 전년 대비 3.3. 근원 CPI의 경우에도 전월 대비 0%, 시장 예상치 0.1%보다 하회. 그래서 CPI가 발표된 직후에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으로 화답을 해주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FOMC 결과 자체는 이미 다 예고가 됐던 거기 때문에, 예상이 됐던 거기 때문에 크게 시장의 변수로서 역할을 해준다라기보다 오히려 제롬 파월의 입장에 어떤 뉘앙스가 중요했는데 참 모호했고, 점도표 상황을 보니까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3월만 하더라도 3번 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위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멘트적인 뉘앙스가 흐름을 조금 압박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열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궁극적으로 목표를 계속 유지하려면 금리가 하락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매파적인 뉘앙스, 그러면서도 비둘기파적인 멘트들 이렇게 때려주면서 일단 증시가 지금 반등을 해주고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런 추세적인 흐름을, 분위기를 곧 이어서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분석가들의 전망 톤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 TH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3데이 차트예요. 두 개의 불플래그를 지금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두 개 모두 지금 강세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고, 약간의 조정장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 비트코인은 이 불플래그 상단 저항 이제 돌파를 해서 잘 나아갈 것이다. 어디로? 8만 달러 위로.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맥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올타임 하이 근처에서 대규모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곧
또 다른 돌파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이 패턴의 흐름을 잘 교과서적으로 따라와 줬다라는 거죠. 이 확장 웨지 뚫어내고 지지받고 뚫고 올라갔다가 축적하고 돌파하고 나아갔다가 다시 한번 확장 웨지 돌파하고 이번에 역 헤드 앤 숄더 돌파하고 어떻게 될까? 9만 1000달러까지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 패턴적인 흐름을 잘 따라와 줬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이제 곧 의미 있는 한 방이 들어와 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차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요다의 경우에는 이 시장의 심리 사이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간 차트예요. 이번 강세장은 시장 심리 사이클 기준으로 볼 때 40%만 지금 완료가 된 상태다. 아직 랠리의 절반 정도가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옵티미즘 단계에서 빌리프, 신뢰 단계 갈 거야 라고 확신이 생긴 거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 스릴의 단계로 가게 되고, 여기 어딘가부터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야죠. 시장 이번 사이클 빠져나올 준비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유포리아 단계에서 여기서 뭔가 대응을 하려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포리아가 더 달 거라는 어떤 포모 심리가 엄청 더 커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 사이클에서 그걸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할 줄 알았는데 하게 되는 상황, 진짜 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16,000달러 찍고 요 정도까지 올라온 거 보면 진짜 비트코인의 힘이라는 게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저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막 유포리아 단계에서 막 포모 심리가 강화되고 있을 때는 이제 슬슬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게 보수적으로 맞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매도를 할지, 분할 매도를 할지 계획을 짜둬야 한다 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 정치권의 지금 움직임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재밌기도 하고 또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든 캠프에서 트럼프에 이어서 암호화폐를 후원금으로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과 최근에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건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 뭐 괘씸하기도 하고, 이번에도 은행 커스터디 이슈 관련 법안, 친암호화폐 법안에 거부권 행사하고 요따위 짓거리 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이걸 맞물려서 바라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채굴자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이제 남은 모든 비트코인이 메이드 인 USA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잖아요. 채굴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채굴주가 급등하는 상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밌어요. 아무튼 시장 흐름이 되게 재밌는데, 확실히 친암호화폐적인 스탠스는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의 어떤 그런 스탠스와는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압도적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대선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 right now의 개념에서 내일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 한다라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아직 시간이 더 남았고 여름을 거치면서 가을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뭔가 그래도 꿈틀꿈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자랑질을 좀 했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12명 넘는 민주당, 공화당 이 상원 의원들을 만나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명확한 규제안을 마련하고 암호화폐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21세기 금융혁신규제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상원에서 매듭을 지을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당 대선 후보들이 저렇게 쌩 난리를 치고 있고 친암호화폐적인 스탠스를 강화시켜서 암호화폐 표심을 얻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적극성이 기존 대비 좀 더 강화됐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꽤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리플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지금 리플 XRP ledger 에이펙스 개발자 회의가
암스테르담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과연 리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고 출시 시점,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과 XRP의 관계성에 대해서 임원들은, 그러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데이비 슈월츠가 어떤 얘기를 해줄 것인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이 그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명칭에 대해서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 USD로 결정했다. RLUSD, 리플 USD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각에서는 뭐 빠르면 6월, 7월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리플 공식 사이트 보니까 연말로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Late this year로 돼 있어서 6월은 아닌 것 같고 연말 조금 즈음해서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쉬운 부분은 뭐 아직 에이펙스가 진행 중이니까 뭐 중간에 더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니 XRP랑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방식으로 리플 생태계를 강화시킬지, 얘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상호 보완성을 갖게 될지, 이런 얘기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자꾸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홀더들 좀 공부시키려고 일부러 저러나, 괜히 지금 XRP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되면 XRP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XRP는 리플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수단이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글로벌하게 나오고 있어요. XRP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성 홀더들이 있는 반면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시세가 워낙 오랫동안 억눌려 있고 또 소송이 워낙 지긋지긋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어쨌든 XRP를 버리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XRP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수준의 관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짚어봤지만 XRP는 유틸리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US 달러와 연계가 된, 패깅이 된 결제 수단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점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둘의 역할이 겹치지 않을까?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는 XRP를 대체하지 않을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 설정이라는 게 진짜 가능할까? 말만 그럴싸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CEO나 CTO가 좀 관리를 조금 깔끔하게 터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별로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려점은 스테이블 코인이 연말에 출시가 되면 시간이 갈수록 XRP는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XRP는 브릿지 커런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양한 통화들과 암호화폐 사이의 교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XRP는 정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브릿지 커런시입니다. 유틸리티적인 역할이 아주 현명하죠. 스테이블 코인이 특정 통화에 고정되어 있는 것, 특히 리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US 달러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과 차별화 포인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신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결제, 특히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이 가능하고, 안정성을 통한,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는 그 안정성을 통한 사용 편의성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포인트는 XRP 레저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XRP 레저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이죠. XRP가 리플 생태계에서 브릿지 커런시로서 중요한 역할, 계속 수행할 가능성, 이거는 변수가 아닌 것 같아요. 상수로 놓고 당연히 XRP는 XRP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고, 뭐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알긴 알겠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XRP의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다중자산 사이, 그러니까 여러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사이의 브릿지 역할, 그리고 국제 송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XRP가 최적화돼 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화폐에 패깅이 돼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자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브릿지하는 역할, 브릿지 커런시로서의 중개자 역할은 XRP가 최적화돼 있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XRP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은 선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자산의 강점을 살려서 결국에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지 않을까. 이미 이렇게 설계 방향성이 세팅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XRP를 대체하게 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됐다라면 과연 XRP 홀더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리플은 지금 리플을 비판하는 측면에서는 리플은 XRP 가지고 돈만 벌 생각만 한다. 그래서 데이비 숄츠가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리플랩스가 가지고 있는 XRP를 조금씩 팔아야 된다. 결국에는 이게 탈중앙화로 가는 과정이다. 또 이렇게 또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맥락적인 의미 부여가 더 강한지 아니면 진짜 XRP 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고 저러는 건지 그 속내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리플이 보여주고 있는 혁신을 위한 이 진보한 과정들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커스터디 기업 막 인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XRP 가지고 장난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과 XRP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역할이 있잖아요. 정말 이 다중 통화 사이의 브릿지 역할.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한계가 있거든요. 1대1 패깅이 돼 있는, 그러니까 US 달러에 최적화된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여러 가지 통화를 순간적으로 브릿징을 하는 데 있어서는 XRP만큼 빠르고 저렴하게는 하지 못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시간은 더 걸릴 거고 그 과정에서의 비용도 XRP보다는 증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XRP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틸리티적인 성격은 당연히 그대로 리플 생태계에서 유지가 될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만의 어떤 장점이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살려가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말들을 좀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데이비 슈월츠가 뭐 해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좀 빨리 좀 해주지. 궁금해 죽겠는데 진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막 이런 거 박터지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의 리서치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정도로 인식을 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자체적인 결론. 그런데 리플랩스에서 이런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고 그래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XRP는 유동성 제공 그리고 신속한 국제 송금 이런 유틸리티적인 강점이 선명하고 리플 USD,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보다 안정성을 원하는 금융기관들 일부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활용을 통해서 XRP 레저 위에서 뭔가 더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금융상품 다양화의 측면에서도 기대감을 가질 포인트들이 있다.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관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 호불호 다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함께 조금 지켜보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메타코에 이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를 해버리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안기고 있죠. 특히 스탠다드 커스터디의 CEO가 리플 스테이블 코인 부문의 부사장으로 임명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성, XRP 레저의 확장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규제 준수와 신뢰성 확보, 이 스테이블 코인 등 안전자산 보관 관리, 실물자산 토큰화와의 시너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확대, 글로벌 결제 시스템 혁신 다 합치면은 미래 은행의 역할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블록체인 혁신이 더 가속화되고 더 일상화됐을 때 사실상 이건 은행의 역할, 지금 뱅크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플은 결국 굉장히 미래적인 컨셉의 뱅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더 지나면은 그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좀 바라보시면 리플 XRP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